어머니, 제가 들었는데 지훈이한테는 200만 원짜리 반지를 주시고 우리 지수한테는 30만 원짜리 목걸이를 주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어떻게 같은 손주인데 차별을 하세요? 어머니는 항상 저희 가족을 차별해요. 차별이라고 생각하니? 너가 나를 가족처럼 대하지 않았잖니? 내가 너희를 챙길 이유가 있니? 어머니, 그래도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수진이도 나름대로. 윤철아, 네 아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너도 알잖니? 내가 언제 먼저 거리를 둔 적이 있니? 방금 대화 속 주인공은 68세 한경자 씨와 며느리 그리고 아들입니다. 경자 씨는 며느리가 생긴 기쁨에 매일 먼저 다가갔지만 며느리는 다가오는 것을 싫어했죠. 그러다 보니 이 상황까지 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시어머니가 된 경자 씨와 며느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경자 씨는 60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머리매와 꼿꼿한 허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후로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큰아들 윤철, 작은아들 윤재는 그녀의 전부이자 삶의 이유였죠. 아들들이 자라면서 경자는 가끔 상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생기면 어떨까? 손주들과 함께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상상만으로도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죠. 윤철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경자의 가슴은 기대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의 며느리, 그녀의 사진을 처음 보았을 때 경자는 마음에 들었죠. 지적이면서도 단아한 인상, 그리고 웃을 때 나타나는 보조개까지. 좋은 며느리를 얻었구나 싶었습니다. 결혼식 날 경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머리를 단정히 하고 가장 좋은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모습을 점검하며 중얼거렸죠. 이제 우리 가족이 하나 더 늘었구나. 그 말을 하는 동안 경자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예식장에서 수진에게 처음 인사를 건넬 때 경자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딸이 되었구나. 앞으로 잘 지내자.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큰아들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별도의 집들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자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그녀는 대신 직접 방문하겠다고 제안했죠. 하지만 수진의 대답은 의외로 냉담했습니다. 아직 집이 정리가 안 되어서요. 나중에 한번 초대할게요. 그러나 그 나중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려니 넘어간 이후 명절이 다가오자 경자 씨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윤철이 혼자 방문했을 때 경자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수진이는? 물어보자 윤철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 수진이가 좀 피곤해서 다음에 같이 올게요. 그렇게 첫 명절, 두 번째 명절이 지나갔습니다. 수진의 방문은 점점 뜸해지고 전화 통화도 짧아졌죠. 경자가 전화를 걸면 수진은 늘 바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자는 점점 더 멀어지는 며느리를 느꼈죠.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체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경자는 조용히 그 거리감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수진과의 관계는 점점 더 냉랭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명절마다 전화라도 걸어 인사를 나눴지만 그마저도 형식적인 대화에 그쳤죠.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짧은 인사 후 전화는 곧바로 윤철에게 넘어갔습니다. 경자는 그런 수진의 모습에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아갔죠. 윤철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 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끔 수진이 전화를 받더라도 안녕하세요, 어머니. 형식적인 인사 후 곧바로 다른 일을 핑계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번은 경자가 용기를 내어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전에 연락도 했고 정성스레 음식도 준비했죠.
하지만 도착했을 때 수지는 급한 일이 생겼다며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윤철과 둘이서 어색한 시간을 보냈죠. 돌아오는 길 경자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문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죠. 그날 밤 경자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강요하지 말자. 관계는 서로가 노력해야 유지되는 법이지.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자 오히려 편안해졌죠. 이제 수진에게 기대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았고 명절에 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와 윤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세상에는 강요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큰 며느리와의 관계도 그중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관계의 단절을 받아들이고 나니 경자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큰 며느리와의 거리는 더욱 멀어져 갔습니다. 몇 년이 흐른 어느 봄날 경자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아들 윤재가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죠. 경자는 기쁨과 함께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느꼈습니다. 이번에도 수진이처럼 될까? 이런 걱정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차지했죠. 하지만 그런 걱정과는 달리 윤재가 데려온 여자친구 서연은 첫 만남부터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서연이라고 합니다. 윤재 오빠한테 어머니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서연은 환한 미소와 함께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경자가 좋아하는 차 세트였죠. 윤재가 미리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경자는 경계했습니다. 수진과의 경험 때문이었죠. 처음엔 다 그럴 수 있어. 그녀는 서연의 친절을 표면적인 예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결혼 전부터 자주 찾아와 경자와 시간을 보냈죠. 때로는 윤재 없이도 혼자 방문해 경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저한테도 담그는 법 좀 알려주세요. 서연은 경자의 음식에 진심으로 감탄했고 그녀의 지혜를 배우려 했습니다. 경자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비법을 전수하는 기쁨을 느꼈죠. 결혼식 날, 서연은 경자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었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 말에 경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죠. 결혼 후에도 서연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서연은 윤재와 함께 찾아와 식사를 했고 때로는 경자를 데리고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든 반찬 좀 가져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서연은 자신이 요리한 음식을 들고 불쑥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정성이 담긴 반찬통을 받을 때마다 경자의 마음은 따뜻해졌죠. 명절 준비도 달랐습니다. 서연은 일주일 전부터 찾아와 경자와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이 전 어떻게 부쳐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서툰 솜씨로 전을 부치다가 실패해도 서연은 웃으며 다시 도전했죠. 그 모습을 보며 경자는 문득 딸이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재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엄마를 정말 좋아해요. 친엄마처럼 생각한대요. 그 말을 들으며 경자는 미소 지었죠. 수진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서운함과 상실감이 서연의 따뜻한 마음으로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서연을 통해 비로소 며느리가 아닌 딸을 얻은 기분이었죠.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두 아들 부부에게 각각 아이가 생겼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죠. 경자는 할머니가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으니까요. 드디어 손주를 안게 되는구나. 경자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이 먼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윤철이 전화로 알려왔죠. 어머니,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5달 차예요. 경자는 놀랐습니다. 이미 5달이나 지났는데 이제야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그런 서운함을 뒤로하고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정말 기쁘구나. 수진이 몸 상태는 어때? 경자는 수진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출산 준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수진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만 다 준비되어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차가운 어조의 경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거리감이었죠. 출산 소식도 뒤늦게 전해 들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윤철이 문자로 알려왔죠. 어머니, 건강한 남자아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지수예요. 경자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윤철은 아직 면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수진이가 많이 예민해져서. 이렇게 문자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손주 얼굴을 처음 본 것은 출산 한 달 후였습니다. 그것도 윤철이 보내준 사진으로만 말이죠. 아기가 면역력이 약해서요. 당분간 방문은 어려울 것 같아요. 수진의 메시지에 경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주를 직접 안아보고 싶은 할머니의 마음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명절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기가 아직 어려서 장거리 이동이 힘들어요. 그렇게 명절마다 수진 가족은 오지 않았고 경자는 손주의 성장 과정을 사진으로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 영상통화를 하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짧게 끝나곤 했죠. 어머니, 지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느 날 서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경자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보고 싶지. 하지만 어쩔 수 없잖니? 그게 그들의 방식이니까. 서연은 경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연도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완전히 달랐죠. 서연은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직접 경자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어머니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과 함께 서연은 경자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경자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죠. 서연의 임신 기간 내내 경자는 함께 했습니다. 산부인과 검진도 같이 가고 태교 음악도 함께 들었죠. 어머니, 우리 아이가 어머니 목소리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실 때마다 뱃속에서 반응해요. 그런 서연의 말에 경자는 행복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와 벌써 교감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출산 당일 서연은 진통이 시작되자마자 윤재와 함께 경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으로 와주세요. 어머니가 계셔야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경자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고 분만실 앞에서 윤재와 함께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경자는 윤재를 꼭 안아주었죠. 축하한다, 아들. 너가 드디어 아빠가 되었구나. 병실에 들어가자 서연은 지친 얼굴이지만 환하게 웃으며 경자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지훈이에요. 어머니 닮아서 눈매가 정말 따뜻해요. 서연은 갓 태어난 아기를 경자의 품에 안겨주었죠. 처음으로 손주를 안아보는 순간 경자의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작고 여린 생명이 그녀의 팔 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퇴원 후에도 서연은 경자를 자주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좀 봐주세요. 제가 잠깐 샤워 좀 하고 올게요. 서연은 자연스럽게 아이를 경자에게 맡겼죠. 경자는 손주를 돌보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훈이의 작은 손가락이 그녀의 손가락을 꼭 붙잡을 때면 세상 모든 행복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았죠. 어머니, 저희가 잠깐 외출해야 하는데 지훈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서연의 부탁에 경자는 언제나 기꺼이 응했습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죠. 지훈이는 할머니의 무릎에서 책을 읽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해 갔습니다. 반면 큰 손주 지수는 여전히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가끔 명절에 잠깐 만나도 수지는 지수야, 할머니께 인사드려. 형식적으로 말할 뿐이었죠. 경자가 안아보려 해도 우리 아이는 낯을 가려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두 손주와의 관계는 확연히 달라졌죠.
경자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같은 할머니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하지만 곧 답을 알게 되었죠. 그것은 며느리들의 태도 차이였습니다. 서연은 경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수지는 그렇지 않았죠. 그 차이가 손주와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할머니 얘기만 하면 눈이 반짝거려요. 정말 좋아하나 봐요. 서연의 말에 경자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어도 한 손주와는 진정한 할머니, 손주 관계를 맺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은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훈이는 어느덧 두 돌을 맞이했습니다. 경자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죠. 남편이 물려준 금반지를 리폼해서 작은 아이 반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큰 손주 지수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죠. 하지만 금액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훈이에게는 200만 원 상당의 반지를, 지수에게는 3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경자 자신도 그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의도적인 차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 수진이 그 선물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죠. 어머니, 제가 들었는데 지훈이한테는 200만 원짜리 반지를 주시고 우리 지수한테는 30만 원짜리 목걸이를 주셨다면서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자리가 어색해졌습니다. 경자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의 차분한 반응에 수지는 더 흥분했죠. 어떻게 같은 손주인데 차별을 하세요? 어머니는 항상 저희 가족을 차별해요.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윤철은 난처한 표정으로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차별이라고 생각하니? 그때 경자는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너가 나를 가족처럼 대하지 않았잖니? 내가 너희를 챙길 이유가 있니?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저는 항상 어머니를 존중했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자는 고개를 저었죠. 존중? 너가 나를 존중한 적이 있니? 결혼한 이후로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나를 가족으로 대한 적이 있어. 경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 쌓인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난 너희 결혼식 날 너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랐단다. 하지만 넌 항상 거리를 두었지. 집들이도 하지 않았고 명절에도 오지 않았어. 전화해도 바쁘다며 피했고 내가 찾아가도 불편해했지. 경자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반박하려 했지만 경자의 말이 사실임을 부정할 수 없었죠. 저는 단지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의 문화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진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경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문화 차이? 서연이도 너와 비슷한 나이인데 어떻게 그런 차이가 없지? 솔직히 말해봐. 너는 그저 나와 가까워지고 싶지 않았던 거잖니? 그 말에 수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이었기 때문이었죠. 윤철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수진이도 나름대로. 하지만 경자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윤철아,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너도 알잖니? 내가 언제 먼저 거리를 둔 적이 있니? 윤철도 침묵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을 알면서도 외면해 왔기 때문이었죠. 그저 평화가 유지되기만을 바랐던 그의 태도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난 결코 너희를 미워한 적 없단다. 다만 관계는 양방향이어야 하는 법이지. 너가 주지 않은 것을 내가 어떻게 줄 수 있겠니? 경자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것을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친정엄마도 안 계시고 어머니가 제게는 정말 어머니 같거든요.
서연의 솔직한 고백에 경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맙구나, 서연아. 수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질투, 후회, 억울함이 뒤섞인 채 그녀는 자리를 떠났죠. 윤철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그렇게 명절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지만 경자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마침내 꺼냈기 때문이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 이제 마음이 편하구나. 거짓으로 포장된 관계보다는 솔직한 게 낫지 않겠니? 그날 이후 수지는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철도 어색해하며 전화를 피했죠. 하지만 경자는 그들이 언젠가 진심으로 다가오길 바라며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마음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으니까요. 다만 이번에는 상대방이 먼저 그 문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몇 달 후 수진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둘째 민서를 출산한 후 육아휴직이 끝나 직장 복귀를 앞두고 있었죠. 하지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은 대기자가 너무 많았고 친정어머니는 허리가 좋지 않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죠. 결국 수지는 마지막 선택지를 고려했습니다.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경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저 둘째를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경자는 잠시 침묵한 후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맡아달라는 거니? 수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제가 복직을 해야 하는데 어린이집도 자리가 없고 친정엄마도 몸이 안 좋으셔서요. 하지만 경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난 이미 지훈이를 돌보느라 바빠. 수지는 당황했죠.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어려울 때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죠. 경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가 부탁할 때만 연락하는 게 아니었다면 너 말도 일리가 있었겠구나. 그 말에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늦어버렸다는 사실이 그녀를 덮쳤죠. 서연이네 지훈이가 아직 어려. 두 아이를 함께 보기엔 내 나이가 많아. 전화를 끊고 난 후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지난 몇 년간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시어머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선택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휴직 연장도 거절당했습니다. 복직하지 않으시면 퇴사 처리될 수 있습니다. 수지는 뒤늦은 깨달음의 고개를 떨구었죠.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벽을 허물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경자의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녀의 선택에 후회는 없었죠. 서연과 지훈이는 그녀의 삶에 더 없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서연은 지훈이를 데리고 찾아왔고 가끔은 경자를 모시고 나들이를 다녀오기도 했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윤철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서연 부부에게 집 근처로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었다는 소식이었죠. 엄마가 이사 비용으로 3천만 원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로 이사했어. 동생 윤재의 통화에 윤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어. 엄마, 서연이, 지훈이 셋이서. 윤재의 말은 계속되었지만 윤철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죠. 그는 어머니가 왜 자신의 가족에게는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는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답을 알았죠. 그들 스스로가 가족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윤철은 수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이네가 엄마 집 근처로 이사했대. 수진의 얼굴이 굳었죠. 그래서 그녀는 무심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서연 가족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죠. 윤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이사 비용으로 3천만 원을 주셨대. 그 말에 수진의 눈이 커졌죠. 정말? 우리에게는 안 주고. 그리고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셨대. 윤철의 말에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연 가족과 점점 더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동안 자신들은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죠. 수지는 그날 밤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돌아보았죠.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었던 것, 명절에도 핑계를 대며 방문하지 않았던 것, 아이를 핑계로 시댁 방문을 꺼렸던 것, 모든 것이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경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경자는 말없이 듣고 있었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께 잘못했어요. 다시 가족으로 받아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경자가 입을 열었죠. 가족? 이제 와서?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냉정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미 남이야. 그 말에 수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당할 줄은 몰랐죠. 하지만 어머니, 우리도 어머니 가족이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경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건 그저 혈연이나 결혼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야. 서로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함께하고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지. 수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자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진심으로 다가간 적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인생에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이 있어. 너는 이미 그 선택을 했고, 나도 내 선택을 했어. 이제는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큰 며느리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이 가져온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윤철도 그녀를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어머니와의 관계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서연이 경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지훈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서연은 차를 마시며 경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죠. 어머니, 혹시 수진 언니한테 전화 왔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자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서연은 쓰게 웃었죠. 윤재 오빠가 윤철 오빠한테 들었대요. 언니가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요. 경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죠. 서연아, 나는 너와 지훈이가 있어서 행복해. 억지로 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어. 경자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으론 불편했습니다. 가족 간의 불안은 언제나 안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경자는 오랜만에 윤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철아, 어제 수진이가 전화했더구나. 경자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윤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네. 어머니, 수진이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경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건 그저 이름뿐인 관계가 아니야. 함께 웃고 울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지. 너희는 그동안 그런 적이 있었니? 윤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자는 말을 이었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어. 각자의 삶을 살면 돼. 다만 나는 이제 진심으로 가족처럼 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할 거야. 전화를 끊고 난 후 경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지훈이가 심어준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죠. 그녀의 마음은 이제 편안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혈연이나 결혼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달아주세요. 인생의 소리꽃에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